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어, 제가 오전 중에 이 말씀 드렸죠. 오늘 풋옵션이 쌍바닥을 지키는지 좀 잘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풋옵션의 지지력은 일단은 없는 겁니다. 지지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장은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감된다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흐름 좋죠. 예. 아무튼 한국장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시황 영상에 리플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정지원님의 리플인데, 좀 리플 내용이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보면은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이걸 영상으로 지금 하나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제가 메모장에 복사해 놨어요. 미국장은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S&P가 2개월 이상 그러니까 채권 금리 하락을 동반한 S&P 상승이 S&P 지수 상승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 좋은 신호라고 본다. 주식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경제 침체의 선행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장문의 리플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질문 반 자기 생각 반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리플을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이게 글이다 보니까 표현이 좀 어색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리플 달아주신 정지원님, 이거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부해보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얘기를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 올리는 겁니다. 리플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장의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고 본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국장을 개인들이 올리는지 아닌지 어, 저는 한국장 수급 이것도 안 믿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장 수급 있죠. 이거 코스피 누가 사고 코스닥을 얼마 사고 안 믿어요. 저는 이거 저게 맞는 때는 딱 한 번,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저런 수급이 의미 있을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요. 아무튼 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거는 확실하다라 생각되는 거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는 확실히 좀 돈 많은 개인들이 올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아무튼 동의합니다. 이거 개인이 지금 미국 S&P 지수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코스피하고 이런 좀 무거운 지수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코스닥 같이 가벼운 게 아닌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이즈죠. 당연히 지금 그런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아직까지 이게 개인들이 막 탐욕에 차올라 가지고 개인들이 막 그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형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과열되어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떤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상 지금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때는 아닙니다. 일부 투기 세력들이 조금 좀 들어오나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어떤 대세 상승, 어떤 지난 1년 반, 2년간의 긴 하락장을 끝내고 이제 대세 상승, 어떤 시장 전체의 큰 변화를 노리고 큰 돈들이, 큰 기관이나 큰 외국인들의 돈이 몽태기로 들어오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넘어가고요. 여기 사실 좀 재밌는 이 부분이 전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각 만기물 전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채권금리 하락을 동반한 S&P의 상승이 2개월 동안 지속되면 안 좋은 신호라고 본다.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근데 모르죠. 지금까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혹시 내가 간과하고 있던 점이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실제로 채권금리 하락과 S&P 상승이 동반되면 안 좋은 것인가? 라는 거를 궁금하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봤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주가하고 채권 관계죠. 주식하고 채권하고 두 개 띄워놓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옆으로 뺄까? 이게 그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싹 다 사라져 버려. 이게 저기 윈도우 10인가 제가 쓰고 있는데, 아무튼간 자, 옆에는 S&P고요. 여기는 카메라도 줄여버리겠습니다. 제 얼굴 크게 봐봐야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공부하실 때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이 그 채권금리 하락이란 얘기는 뭔가요? 사람들이 채권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채권하고 주식을 동시에 같이 사기 시작하면,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같이 강세를 나타내면은 주식이 안 좋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정지원 님이 달아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잠깐 넣어두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자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들을 봅시다. 요때가 2000년도 IT 버블 나갔고 2000년대 빠졌을 때, 그리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2015년대에 잠깐 금리 인상하기 전에 좀 주춤했던 때, 요 정도 세 가지 사례 정도를 살펴보면은 이 내용이 좀 검증이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이 검증이 될 겁니다. 채권 금리 쪽은 두 가지를 띄워놨어요. 빨간 선은 저기 2년물이고요. 빨간 선은 2년물 금리, 파란색 선은 10년물 금리입니다. 사실상 근데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나기 직전에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기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금리 하나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채권금리 하락을 동반한 S&P의 상승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 좋다? 채권금리의 하락, 91년도 말고 대충 주식시장이 좋아진 게 뭐 95년에서 2000년까지 한번 봅시다. 95년에서 2000년 채권금리 하락 꾸준히 하락했죠, 그죠? 채권금리 꾸준히 하락했고 95년에서 2000년까지 주식은 꾸준히 올랐고 S&P는 안 좋나요? 왜 안 좋죠? 안 좋은 거 없죠, 그죠? 채권금리 장기적으로 두 달 이상, 이거 월봉이니까 1965년도부터 데이터가 나온 월봉이니까 보시면은 어쨌든 그래요. 채권금리 꾸준히 하락했어요. 장기물, 단기물 다 합쳐서 채권금리 똑같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 계속 좋았죠. 계속 좋았습니다. 위기 때를 볼까요? 요때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졌어요. 금리 떨어졌어.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공통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00년 1월부터입니다. 2000년 1월부터 여기서 쭉 떨어졌죠. 2000년 1월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까지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때 주식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딱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채권금리 하락과 S&P의 상승이 2개월 이상 동반되면은 안 좋은 신호다? 딱히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딱히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 위기 때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 있는 요 구간 94년에서 98년까지 보면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주식 오르고 채권 금리 꾸준히 떨어지고 좋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언제들 또 볼까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볼까요? 2002년부터 2007년도 엄청 좋았죠? 2002년부터 2007년도 한번 볼게요. 이때도 사실상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딱히 뭐 이렇다 할 연관성은 뭐 그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해서 한 2003년까지 금리가 쭉 빠졌어요. 한 2년 가까이 금리가 쭉 빠졌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01년 여기서부터 2003년까지 금리가 쭉 빠졌는데 사실상 뭐 증시는 그 거의 뭐 제자리, 좀 안 좋기는 안 좋았네요. 이때, 그죠? 이때 좀 안 좋기는 안 좋았네요. 그죠? 네, 좀 안 좋기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01년 12월부터구나. 대충 2002년 4월부터 해서 2003년 4월까지 2002년 3년
2002년 3월. 사실상 주식 계속 올랐죠, 그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2002년 3월, 4월부터 해서 여기인데, 여기부터 2003년까지니까 사실 주식 올랐네요, 그죠? 금리 떨어질 때 주식 올랐어요. 금리 떨어질 때 주식 올랐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벌써 굵직한 두 번의 케이스, 지금 벌써 굵직한 두 번의 케이스를 봤는데 둘 다 지금 채권 금리 하락하고 S&P 상승이 계속되면은 뭐 안 좋은 신호다. 이런 신호는 사실 벌써 두 번의 사례가 벌써 다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2009년에서부터 최근도 한번 볼까요? 2008년 여기 이쪽 부분 보면 되겠죠. 이때 금리가 사실상 보자. 2010년 1월부터 해서 쭉 떨어졌네요. 2010년 1월부터 해서 2012년까지 쭉쭉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에 주식 올랐죠? 그죠? 2010년 4월부터 해서 2012년 3월까지. 주식 올랐던 구간입니다, 이때. 2009년 12월. 2009년 12월. 2009년 12월.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요. 2009년 12월 여기고요. 이때 금리 하락하는 구간에 쭉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올랐네요. 언제까지냐면 금리 하락이 2012년 5월까지 됐으니까 2012년 5월 올랐습니다. 예. 중간에 한번 철렁하긴 했는데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세 번을 봤죠. 94년에서 한 98년, 그리고 2000년도부터 해서 2002년부터 해서 2008년, 그리고 여기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는 과정,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 채권금리 하락을 동반한 S&P 상승이 2개월 이상 지속돼도 안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역사적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네요. 물론 뭐 다른 걸 의도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개월 이상 지속이 돼도 안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것으로 일단은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 생각이 아니고 일단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사례 보면서 말씀드렸죠. 보자. 이번에는 뭔가요? 그죠?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지금 이제 관세 제거하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나가겠죠, 그죠? 이건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그 발목 잡았던 거 치워버리면은 당연히 잘 나갈 겁니다. 사실 여기서 여쭤보진 않은 내용인데 제가 좀 사족을 더 붙이자면요, 내년이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게 통계적으로도 좀 근거가 있는 게,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는요, 항상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데이터를 낸 게 있는데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라고 제가 한 번씩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여기 있죠. 대선이 있는 해에 뉴욕 증시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S&P 500이 산정되기 시작한 1928년부터 대선이 있는 해의 상승 확률은 72%다. 그러니까 내년은 일단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72%예요. 상승폭은 평균 5.7%였다. 내년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지수가 5%는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5% 하락했던 2008년 때 25% 증시가 하락했던 그걸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5%였다는 얘기는 내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뭐 여기에 더해서 뭐 미중 무역 분쟁 말씀하셨던 그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뗐고, 그리고 일단은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제로 금리를 더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어쨌든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는 뭐 단타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뭐 그런 때가 펼쳐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좀 오래간만에 그래서 뭐 채권 금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이게 궁금증이었는지 뭐 아니면은 그냥 의견을 말씀하신 거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뭐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은 좀 잘 드린 거, 답변은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됐죠?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를 올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한번 역전이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하고 비슷해요. 이때하고 여러분들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IMF 때 97년 요때 미국 금리 상황과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주식이 많이 올랐냐? 98년 10월부터 해서 금리 올릴 때 요때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98년부터 해서 금리를 좀 올렸거든요, 미국이. 이때 금리 올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금리 동결인데요. 언젠가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금융위기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아니겠죠. 내년은 뭐 대선도 있고 이러니까 쉽게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